안녕하세요. 커피앤톡입니다.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30대 후반, 30 중반이 넘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이제 3년째 신혼생활을 즐기는 중입니다. 사실 신혼이 몇 개월 안 가서 금방 끝나버렸단 생각이 드는데 남편과 결혼 한 달 만에 주말 부부가 돼버렸거든요. 다정한 남편에게 제가 너무 기대했던 게 많았을까요? 그래도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남편과 만나서 같이 저녁 해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혼자 자취하던 생활로 돌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사실 연애 때 주변 사람 하나하나 너무 잘 챙기는 남편의 모습에 반했는데요. 친구 소개로 우연히 만나게 된 자리에서 엄마 전화가 걸려왔었어요. 어머니 전화죠? 아, 네. 이따가 받으면 돼요. 아니에요. 지금 받으세요. 어른들은 연락 안 되면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. 전 괜찮아요. 아, 그럼 잠시만 받을게요. 잠시만 바꿔주세요. 네?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수영 씨를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커피 한 잔만 더 마시고 10시 전엔 집에 바래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집 앞까지 모셔다 드려야죠. 건강 조심하시고요. 들어가세요. 또 연락드리겠습니다. 솔직히 전화기를 뺏어서 엄마에게 그런 통화를 서슴없이 하는 걸 보고 당황스러웠어요. 연애 경험이 너무 많은가? 처음 만난 자리치고는 과하단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그런 모습을 저희 엄마도 마음에 들었는지 다음날 아침부터 연락이 와서 그런 남자가 요즘 어디 있니? 됨됨이가 참 괜찮더라. 몰라, 난 아직 모르겠어. 그런 싹싹한 남자를 만나야 돼. 너희 아빠처럼 말없이 맨날 입 꾹 닫고 있는 사람 만나서 속 터져볼래? 아니, 딱 한 번 본 거라니까. 몇 번 더 만나봐. 눈 딱 감고. 누가 처음부터 좋아. 다 다른 사람인데. 그래도 친구 소개고 하니까 얼굴 봐서라도 몇 번은 더 만나보라니까. 저도 엄마의 말에 솔깃해서 두 번째 만남을 고민하기는 했는데 한 번은 더 보자는 생각으로 자리에 나갔죠. 그런데 그 남자가 제 마음을 이미 꿰뚫고 있는 것처럼 저번에 너무 제가 지나쳤죠. 네? 실은 제가 어른들께 조금 과할 정도로 잘하거든요. 그게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란 탓도 있고 어른들께는 항상 걱정을 안 끼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. 아, 네. 게다가 딸 키우는 어머니면 걱정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안심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.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남자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싶어서. 엄마도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. 점수도 따고 싶었는데 그럼 성공한 거네요. 수영 씨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후회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또 만나줘서 좋았어요. 아니에요. 저도 처음엔 당황하긴 했는데 괜찮아요. 그럼 몇 번은 더 만나주시는 거죠? 전 수영 씨 좋은데 저는 점수를 더 쌓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. 아니에요. 괜찮은 사람이란 거 보여드릴게요. 아니, 조금 더 만나보시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자신감이 가득 찬 남자 모습을 보니 정말 어른들에게도 사람한테도 참 싹싹하고 호감 있게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 저에게 없는 면을 보니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. 반대가 끌린다고도 하잖아요. 그렇게 연애를 몇 개월 하고 나니 슬슬 부모님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동안 다른 남자친구들과는 다르게 데이트하는 내내 엄마에게 어머니 접니다. 진영이에요. 목소리 좋으시네요. 오늘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. 어머니, 제가 수영 씨한테 반찬 잘 받아서 먹었는데 어머니 떡 좋아하신다고 해서 맛있는 집에서 조금 사서 보내봤어요. 아, 이제 그만 끊어. 나 바꿔줘. 어머니, 맛있게 드시고 언제든 생각나면 저에게 바로 주문하시는 거 아시죠? 조만간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. 아이, 당연하죠.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. 수영이 집에 가면 또 연락드리라고 할게요. 안 해도 된다고요? 알겠습니다. 늘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.
좋은 밤 보내세요, 어머니. 자기는 지치지도 않아? 왜? 누가 보면 예능 찍는 줄 알겠다. 어머님한텐 항상 싹싹하고 기분 좋게 대해야지. 고작 통화하는 몇 분이 전부인데 그때 굳이 처진 모습 보여 좋을 건 없잖아. 항상 멀리 계시는 부모님은 목소리만 들어도 걱정하더라고. 고마워. 항상 엄마한테 잘해줘서. 어머니도 워낙 나 예뻐해 주시잖아. 근데 무슨 떡을 보낸 거야? 친구가 맛있는 떡집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딱 듣자마자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거야. 주소도 다 아니까 하나 보냈지. 얼마 전에 반찬도 주시고 해서. 내가 할 일을 다 하네, 자기가. 어머니, 근데 결혼 이야기 계속 하신다? 나한테도 그래. 사람을 오래 겪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, 나이가 들어서 아는 게 많을수록 하기가 더 힘들어지니, 멋모를 때 가야 한다면서 연애 6개월도 되지 않았을 쯤 엄마는 결혼을 밀어붙이더라고요.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매일같이 통화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 부쩍 엄마 마음에도 우리 두 사람 관계가 더 익숙해진 것 같았죠.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고 남편은 결혼 후에도 매일같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돌릴 정도로 어른들에게는 끔찍하게 잘하더라고요. 그렇게 연애 때나 결혼 후에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참 좋은 사람 얻었다고 이야기하곤 했어요. 솔직히 제가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워낙 남편이 그런 연락들을 잘 해주다 보니 친정과 시댁에 모두 귀염받는 며느리와 사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정말 모든 게 순탄했습니다. 이렇게 시댁 스트레스가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 친구들도 로또 긁은 거나 다름없다며 남편 이야기를 다 좋게 해주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더라고요. 그렇게 남편과 평화로운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한 달 만에 남편은 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덜컥 사직서를 내고 왔다고 말하더라고요. 나 모레부터 출근 안 하거든. 이번 주는 환송회 때문에 저녁 약속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어쩌지? 그게 무슨 소리야? 혼자 밥 먹어야 돼. 그래도 맛있는 걸로 챙겨 먹어. 아니, 지금 저녁밥이 중요해? 출근을 왜 안 하는데? 사직서 냈지, 시원하게. 나랑 아무 상의도 없이? 그렇게 됐어. 비전도 없는데 다니려고 하니까 나중에 또 뭐 해 먹고 살지 싶었는데 이참에 잘 된 것 같기도 해. 일단 장모님하고는 1차 이야기는 끝냈어. 뭐? 엄마하고? 내가 그만두기 전에 어머니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했거든. 어머니도 회사 이야기 들어보더니 오래 다니긴 그른 것 같다고 정리하고 내려오라 하시더라고. 설마 내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만뒀겠어? 20살도 아니고. 이 상황에 어딜 내려간다는 거야. 장인어른 회사일 조금 배우면서 지내려고. 이제 가족 사업이니까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도 언젠가 이걸 우리 중에 누구한테 싹 물려주고 싶다는데 내가 이참에 이런 고민하니까 더 반가워하시더라고. 그래서 내려간다는 거야? 그 먼 데를? 우리야 주말에 만나면 되지. 내가 모르는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 댁에서 지낸다는데. 그나저나 벌써 걱정된다. 어머니 손맛 좋아서 살찔 것 같은데. 나는 없어, 아예? 응? 당신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어째서 내가 전혀 없냐고. 나하곤 껍데기만 같이 사는 거야? 왜 엄마하고는 상의하는 일을 나하고는 안 해? 당신 걱정할 거 뻔하고 계획 없이 일 저지르는 거 딱 싫어하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고민부터 이야기하면 그래서 결론은 그 레파토리 나오잖아.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래? 다 잘 된 건데 그 이야기하면 들어주지도 않을 거잖아. 그래도 주말 부부로 지내기에도 너무 먼 거리라고. 매주 4시간 넘는 거리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해. 해보고 말해 우선. 결정 난 거니까. 그렇게 남편은 단호하게 서울에서 장장 4시간이 걸리는 고향집을 가버리더라고요. 저는 다시 자취생활로 돌아가 예전처럼 지내게 됐고 말이 좋아 주말 부부지 명절 때나 한두 번 가도 지치는 거리를 매주 오가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한 달, 더 멀게는 3개월에 고작 한 번 얼굴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.
사실 결혼하고부터 남편이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은 너무 좋았는데 도리어 엄마하고 저보다 더 잘 통하는 모습을 보니 내심 쓸쓸해지기도 하더군요. 둘이서만 통화하고 속닥거리면서 저 모르는 비밀들도 너무 많아진 것 같고 누구보다 가까워야 하는 남편의 존재가 어느 순간엔 딴 사람보다 더 불편하기도 했어요. 그리고 몸까지 다 멀어져 버린 상태여서 혼자 자고 생활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 종종 남편을 만나 같이 자면 불편해 잠이 안 드는 때도 있을 정도였죠. 남편이 오면 꼬박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저를 대신해 부모님을 다 모시고 챙겨주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했죠. 엄마도 입이 마르도록 남편 칭찬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들이냐고 묻더라니까. 그래? 워낙 성격 좋잖아. 누가 사위로 봐. 저렇게 싹싹하게 하는데. 부러워하겠네, 사람들이. 사위 잘 얻어서 부럽다고 난리지. 엄마 친구들도. 아니, 마트만 갔다 와도 무거운 거 들어준다고 일 뒤로 하고 뛰어온다니까. 어쩜 저런 사람이 있을까. 복덩어리야.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면서 지내던 중 갑자기 퇴근길에 남편이 서울집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뜬금없이 무슨 일로 목요일부터 서울에 왔나 싶었는데 도착해서 보니 혼자 캔맥주를 잔뜩 먹고 취해서 누워있더군요. 아, 왔어? 무슨 일 있었어? 아, 얼굴 까먹겠다 우리 와이프. 이렇게 생겼었지. 무슨 일이냐고. 갑자기 왜 왔어? 왜? 갑자기 오면 안 돼? 다른 놈 만나? 취했어? 취했으면 그냥 자. 그날따라 예민하게 구는 남편을 보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엄마 전화를 듣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아니, 이 상황에 거길 가 있다고? 못 산다. 왜? 무슨 일이라도 있어? 회사가 지금 난리도 아니야. 공장 문 닫는다고 하는데. 어쩌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 잘 따냈다고 했잖아. 우리 거 80% 이상 갖고 가는 집이 무슨 식품법에 걸려서 지금 영업정지를 당해서 돈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단다. 그래서 지금 네 아버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아이 지만 쏙 서울을 갔다고?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. 힘들어서 그랬나 봐.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할게. 중학생도 아니고 무슨 짓이야. 같이 처리를 해야지. 그렇게 좋을 땐 옆에서 저보다 더 아들처럼 엄마를 챙기고 하더니 힘든 일 터지자마자 애처럼 서울로 도망을 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남자 생겼냐는 첫마디였다는 사실이 한심해 보이더군요. 어디 하나 꾸준하게 다니지를 못하고 뻑하면 그만두고 사직서를 내는 성격은 알았지만 그래도 어른들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이 정도로 한심하게 굴 줄은 몰랐죠. 다음날 남편을 깨워서 해장국을 먹이고 잘 달래서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어나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누가 보면 잘 나가는 중소기업 딸인 줄 알지? 알맹이는 빈털털인데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있어 보이는 척.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? 회사 지금 힘들다면서 이럴 때 같이 있어야지. 서울까지 혼자 와버리면 돼? 무책임하단 생각 안 들어? 왜 또 사직서 내려고? 왜 속였어? 누가 뭘 속였다는 거야 지금? 나 사기 결혼 당했잖아. 그지 같은 집구석에. 뭐라고? 다시 말해봐. 다 알고 이용했지? 멀쩡히 다니던 회사 그만두게 해서 다 자빠져가는 회사. 나한테 덤탱이 씌워 망하게 하고 내 탓하려고. 아니야? 아니냐고. 말해봐. 뭔 소리야. 누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처음에. 내가 우습지? 너 잘해주니까 내가 호구로 보여? 못하는 말이 없네. 당신 내려와서 일하라고 말한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없어. 알아? 누가 사업 이어받고 싶다고 욕심 부렸는데 솔직히 너희 부모님 이미 끝이야. 절대 못 일어선다고. 그런데 거기다 왜 나를 갖다 넘긴 거냐고. 너도 결국은 나 이용한 거잖아. 알면서 망에 자빠질 걸 알았잖아. 결정 났어? 왜 네 멋대로 망했다고 해?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 알랑거리던 그 인간이 그 말을 듣고 나니 아주 딴 사람이 와 있던 생각이 들어 무서웠습니다. 아무리 성격 좋고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해도 이게 괴물인가 싶었죠.
사실 그동안에 아버지 사업체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.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 통해 잘 넘겨왔고, 이번에도 그런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썩어빠진 물에다 자기를 다 속여서 보냈다는 등 온갖 악담을 다 하는데 입이 떡 벌어지도록 질리더라고요. 어떻게 발로 뛰고 있는 부모님 얼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나 싶었습니다. 당장 이혼 도장 찍어. 그래, 이혼해. 그럼 속이 좀 풀리겠니? 야, 내가 당할 것 같아? 너까지 것들 내가 많이 봤어. 지방에서 돈 좀 만진다고 하면서 잘 사는 척 폼잡고 내가 너네 집안 아니었으면 소개팅 나가지도 않았어. 뭐? 어차피 사업 없었으면 우리 관계도 끝이었겠네. 미쳤냐? 내가 너 같은 여자랑 살게. 그냥 돈 하나 보고 썩은 걸레 물고 산다 생각하면서 견딘 거야. 썩은 걸레? 모르나 보네. 너네 집에 썩은 걸레 냄새가 진동을 해. 어릴 때부터 맞고 살아서 못 느끼나 본데. 그게 너야, 너. 절대 안 바뀌는 거라고, 그게. 말 다 했어? 우리 가족 욕하지 마. 아무리 중소기업 딸로 잘 산다고 해도 평생 걸레 냄새 풍기면서 그지처럼 살 거야. 이제 정말 걸레짝처럼 살게 되겠네. 당장 이혼 도장 찍고 꺼져. 너한테 미래를 건 내가 잘못이다. 내가 병신이야. 우리 엄마와 어떤 이유로 계속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. 돈이 사라지자 그제야 본색을 드러낸 인간은 썩은 걸레짝 같은 집이라며 별 더러운 소리를 다 하더니 차갑게 문을 닫고 사라지더군요. 저도 기가 차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.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.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부모님에게 소개하고 결혼까지 한 제가 원망스러웠죠. 돈이 아니면 이 사람과는 어떤 것도 없었겠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. 그동안 짧다면 짧고 긴 이 시간 동안 진심이라는 게 한순간도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. 무거운 마음을 안고 남편을 대신해 저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향집에 갔는데 걱정했던 상황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. 너 어쩌고 내려왔어? 김서방은. 모르겠어. 일은 다 해결된 거야? 그 인간 찾지도 마. 왜? 이번 일 할머니 오셔서 다 정리해 주셨어. 할머니가? 큰아버지 집에서 지내던 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동안 모아뒀던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가셨다고 했습니다. 여태 아버지 사업을 한 번도 못 도와준 게 가슴이 아팠다면서 선뜻 전 재산을 주고 간 거죠. 그래서 위기는 한순간에 정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. 그때 씩씩거리고 연락 온 남편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로 내 짐에 손도 대지 마. 알았어? 그래, 원하는 대로 해. 원하는 대로 이혼 도장은 다 찍고 나왔으니까 하루빨리 정리하고.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놀라서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? 그래서 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놓았습니다. 엄마가 들으면서 더 속상해할 일이라 감추려 했는데 얼굴을 보니 터져버린 감정이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 말을 듣더니 괘씸한 놈, 사람이 위기 앞에 제대로 보인다더니 내가 그놈 제대로 벌줄 거다. 너는 아무 생각도 말고 있어. 싹 벗겨서 내보낼 거니까. 독하게 마음먹어. 부모님은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. 그리고 다음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은 갑자기 고향집에 오더니 태도를 싹 바뀌어서 싹싹 빌더라고요. 강을 건넌 줄 모르고 어떻게든 빌면 될 줄 알았나 보죠. 여보, 그날 내가 술이 과했잖아. 다 실수였어. 그날 본인이 술김에 한 짓이라며 싹싹 빌더라고요. 썩은 걸레 나는 집안에 어떻게 살게 해. 너 같은 놈, 이제 우리 식구 아니다. 당장 나가. 그동안 14일 일한 월급은 입금했으니까 당장 먹고 떨어져. 조만간 위자료 청구도 들어갈 거야. 밥 해주고 먹이고 살게 해줬더니 은혜를 이렇게 갚아? 어머니, 저 알잖아요. 어머니는 저 알잖아요. 제가 그날 실수였다는 거 아시죠? 어머니, 한 번만 살려주세요. 돌아가. 너 같은 놈 받아줄 생각 없어. 네 놈 진짜 얼굴 봐버려서 우리도 치가 떨려 이제 못 보겠다. 썩 돌아가. 너 같은 놈 받아줄 생각 없어.
니놈 진짜 얼굴을 봐버려서 우리도 치가 떨려 이제 못 보겠다고. 이미 늦었다고. 그냥 가. 더 추한 꼴 겪기 전에. 그렇게 남편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겪고 난 후 이혼 준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. 이미 늦은 나이에 어디 하나 취직할 데도 없는 처지가 된 남편은 꾸준히 저희 가족들에게 찾아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데 그날 그런 소리 듣고 나니 이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더라고요. 오만 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랄까요? 그래서 저는 남편 연락처부터 싹 다 차단하고 이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디다 털어놔야 할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곳에 쓰게 됐는데요. 제 삶에서 가족이 될 사람은 아니었다 확인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다시 홀로 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네요. 충격적이었던 일이라 저에게도 참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일이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